9일 목요일 야간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수 어땠어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와, 이게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가더니 그냥 밑으로 슝! 그쵸. 그 다음에 반발 매수에 싹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참 웃긴 게, 그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흔들기 장에서는 꼭 종목들이 자기 집 놔두고 남의 집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지수가 빠지면서 이 A라는 종목에서 지수가 빠지면서 A라는 종목의 주가가 빠졌으면은 지수가 다시 턴 어라운드를 하면은 그 빠진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빠진 종목은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으로 막 물량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쵸? 예.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분명히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꼭 남의 집에 들어가. 이거를 갖다 우리는 무슨 장세라 그러죠? 불륜장세라고 그러죠. 불륜장세. 꼭 남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네. 분명히 나갔던 집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꼭 어문데 들어가고 있어요. 물량들이. 그래서 지금 뭐 A라는 종목이 5%를 빠졌어. 그러면 돌아왔으니까 5%가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런데 다른 종목이 5%가 올라가잖아요. 네, 참 변덕도 심하고 그런 장들이 항상 고점에서 나와요. 고점에서. 코스닥도 고점이고 코스피도 고점이고 그나마 코스피는 중동 효과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금리 또 인내심에 대해서 또 살아남았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죠. 코스닥이 상당히 조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감상 종가 마감상 큰 폭으로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거.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쩔지 몰라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단기 하락과 보합이 연속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네. 단기 조정의 보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름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큰 호재가 없는 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뭐 맞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너무 잘 맞췄잖아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셔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원래 2월달, 3월달이 힘든 장이야. 근데 2월달, 3월달 이렇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거 하락 파동이 크게 한번 온다니까. 조정이 없이는 상승도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조정이 없으면 상승도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내일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음 주 장세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또 풀어나가야 될지 뉴스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매매 기법 그리고 제가 만든 매매 기법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매 기법을 만들었어. 아니면 책을 보고 배웠어. 아니면 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보려고 공부를 했어. 어쨌거나 어떤 매매 기법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좋은 종목을 택하는 거. 좋은 종목 택하는 거. 어차피 오를 종목을 택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기법이 거의 대부분 다 잘 맞는다. 결국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무엇을 보고? 뉴스를 보고 뉴스 매매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드는 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뉴스는 시황입니다. 시황. 지금 시장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거래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왜 갖고 있겠어요, 그 주식을? 상식적으로 그런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뉴스에 계속 언급돼. 뭐 할지도 모른다. 뭐 할 것 같다. 뭐 수주할 것 같다. 뉴스에 계속 거론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만져보죠. 찔러보죠. 사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급이 붙고 주가가 오르거든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 관심은 무엇으로 이끌어내느냐? 뉴스죠, 뉴스. 지면,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이런 뉴스들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고 그런 종목들이 호재를 탄다. 그런데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죠. 변하지 않는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변동사항이 없는 좋은 뉴스를 여러분이 골라야 한다. 뉴스를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시황이라고 할게요. 좋은 시황의 종목을 골라야 한다. 그런 시황에 대표되는 뉴스들을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매매 기법을 하건 확률은 높아지겠죠. 왜? 수급,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기원아 어서 오고. 자, 그러면은 내일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갈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풍문간파로 검색을 해주세요. 자, 네이버에서 풍문간파 또는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신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될 부분이죠. 자, 네이버 풍문간파 전륜 이상현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3월 23일 날, 자, 3월 23일 날 월요 특강,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 특강이 있습니다. 예약은 내일까지고요. 내일까지만 예약을 받고 그 이후로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 특강이 3월 23일 날 계획되어 있고 기존의 계획대로 똑같아요. 만약에 3월 23일 날 월요 특강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님들께 뭐 동영상의 뭐 이메일 전송, 뭐 교육자료 이메일 전송 또는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날 밤 10시부터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월요 특강 예약은 신청하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내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공지사항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방송국에 잠깐 출장이 있어가지고 서울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스케줄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도록 할게요. (3월 20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동, 피부관리, 광화문, 귀농, 냉동식품, 황사, 소개팅, 무한도전, 개봉 예정작. 뭐 뒤에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끊었습니다. 제가 화장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화장품 판매 관련주 말고 제약과 약품 이런 쪽으로 연관된 화장품 쪽을 봐라.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 말고 원자재, 원재료가 되는 화장품 관련주를 사라.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죠. 그렇지 않아요? 네오팜, 대봉 LS, ACT 그리고 콤 뭐죠? 콤 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콜마 B&H, 콜마 B&H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면은 일반 화장품 관련주하고 얘네들이 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단 뭐 예상대로 그런 종목들이 올랐네요.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쁜 아가씨 봐. 멋있는 또 남자분이 사진 딱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봄철 뭐겠어요? 뭐 소개팅, 만남 뭐 이런 의미의 사진인데 좀 주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대부분 내용을 차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자,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 뭐였을까요? 오늘 뉴스 틀 때마다 나온 거. 자, 오늘 키워드들 중에 지원 그렇죠. 중동 가라. 자, 음성화 하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회원님들을 위해서. 자,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1번. 네, 알겠습니다. 방송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이다. 1980년도인가요? 70년대. 1970년대, 80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한때 유행이 그거였어요. 흐름이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 가서 돈 벌어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40대 회원님들. 지금 30, 40대 회원님들의 부모님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중동에 가셔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가면 대부분의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지 어디 계셨냐 하면 쿠웨이트에 가 있다. 사우디에 가 있다. 거기서 돈 보내준다. 이 지방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돈 벌러 중동 가서 이제 막 석유하고 기름 이렇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귀중한 돈 한국으로 송금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 몫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경제 발전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어른들은 정말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 영웅. 자, 박근혜 대통령 중동 진출 제도약을 위한 하늘의 메시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플레이 버튼 누르면 치킨 광고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처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중동에 분명히 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한 방울 안 나가잖아요. 기름 한 방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를 통해서 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20대 가서 돈 벌어 와라. 너희들 그걸로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빚도 청산하고 등골 브레이크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표현을 하신 거죠. 답답하니까. 누가 봐도 답답해요. 솔직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시대가 변하면서 자식들 굉장히 다독거려가면서 밥 먹이고 굉장히 귀중하게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때라든가 해외 가고 막노동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일은 어디 있어요? 다 없지. 이미 뭐 운 좋은 애들 다 찾고. 점점 힘든 일을 기피하다 보니까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또 늘어간다.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박 대통령이 제2의 중동 부문 경제 제도약을 위한 하늘의 메시지라고 중동 순방 성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뭔가 하나의 업적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중동 여러 국가에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서 산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또 대단하잖아요, 그쪽 기술로는. 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진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넘쳐나고요. 여기다가 이제 강력한 말이 이거죠. 박 대통령 청년 다 중동 가 텅텅 빌 정도로 해봐라. 자, 이 중동 가면 군대 빼주나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가 중동으로 청년들을 보내서 청년 일자리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네. 군대 빼주고 중동에다 보내면 돼요. 돈도 많이 주고 월급도 타고 이러면은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A님한테 중동 가라고 이래버리면은 또 얘기가 틀려지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 청년 다 어디 갔냐?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봐라. 좀 열정적으로 해봐라. 이제 열정페이 또 얘기 나온 건가요? 그러면은 일단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이 얼마나 화급한 일이냐? 그런데 국내에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데 가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얘기죠. 네. 국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서 청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해외에라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안전 보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복지라던가 이런 정부에서의 지원이 있어 준다면은 한 번쯤 한번 용기 내서 20대들이 가봄직한 그런 것 같아요. 가서 고생도 좀 해보고 혼자 생활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장기 노동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군대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런 게 된다면은 더욱더 반갑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 공장 개념이 생소하거나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런 쪽은 에너지 국가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 스마트 원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 태양광 그리고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포스트 오일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물론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우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포스트 오일 그리고 다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빵 터뜨린 거죠. 에너지 관련주는 어떤 뉴스가 나오든 어떤 종목이 나오건 관련주들 무조건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을 거래해라.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네. 자, 에너지 관련주들은 차트상의 신호, 기준봉, 저가주 주가봉, 상한가지 부동가법, 고가주 주가봉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빼놓지 말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없어질 것 같은 종목은 하면 되죠. 그렇죠? 없어질 것 같은 종목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000원 이하짜리는 하지 않는다죠. 1,000원 이하는 하지 않는다. 전주는 하지 않는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시정에 많은 효과, 많은 이제 움직임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박원순 시장 이야기입니다. 광화문 광장 2007년도 바뀐다.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기대한 종목이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우리 매도가 한호가 차이로 매도가 안 나왔어요. 와.
자, 아침에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이 올라간다, 오늘 한우가 남았다, 이제 팔자. 우리 회원님들 이제 우리 수익 난다, 돈 벌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우가 차이로 매도가 안 나고 밀렸어요. 예, 급한 종목은 아닌데, 속 쓰리더라고요. 네, 좀 열받았어. 네. 광화문 광장을 2017년도까지 확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포장해야 되죠. 조경해야 되죠. 조명해야 되죠. 요런 테마들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광화문 광장을 밝히는데, 저기 밑에 경상남도 회사에다 수주를 줄까요, 여러분들? 광주? 아니죠. 그 근처에 있는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예,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쪽들 경기도 관심 깊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서울시가 강화문광장 서측도를 폐쇄하고 이 부분도 광장에 포함시키는 확장 공사를 2017년 말까지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예, 금방. 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그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시적인 공사량에 대한 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울시를 관광 랜드마크로 또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있죠. 거기다가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왜? 점점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니까, 야,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 멋지더라, 이런 인식들,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서울 쪽의 개발은 괜찮긴 한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죠. 네, 그냥 건물만 막 있고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발전되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경, 환경, 건축, 건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움직임이 좋죠. 2021년 동탄 서울 삼성역 20분 광역 급행철도 기본계획 수립. 철도, 지하철, 세운상가부터 시작해서 서부간선도로 뭐 이런 것들 보면 지하터널부터 시작해서 뭐 교통통제 뭐 이런 시스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겠죠. 2020년, 2030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 2020년도에 일어날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 2020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20년부로 사람 수보다 GV 수가 더 많아진다. 2020년쯤 되면은 소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는 다 터지고 있어. 과연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기우사님, 스파더맨님, 과연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대부분 다 2020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2040년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40배 증가 예정이래요. 예? 맞다. 죽전 트윈스님, 2021 윈드 퀴즈 맞나요? 그게? 예. 와, 기억나네요, 그거. 참. 인류 멸망하고, 그쵸. 예,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예, 원더키드예요? 하여튼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예, 예, 참 재미나게 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2020, 2022 그래요. 제일 무서운 건 2040이죠. 왜? 폭염 때문에 타 죽는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2040년까지 계속되면은 지구의 우리나라는 뭐, 겁나네요. 소나무를 살려야 될 텐데. 자, 일단은 뭐 도시 재생사업, 도시 정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기회도 왔고, 그렇죠? 죽전이 2040년 되면 폭염에 약해질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돼 죽겠어요. 저 더운 거 싫어하는데. 고래회충 때 아닌 폭발적 증가에 대한 뉴스 보도 종합입니다. 최근에 고래회충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고래회충이라는 건요, 약간 구더기,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이걸 살아있을 때 잘못 먹으면요, 이 사람 몸속의 내장기관을 갉아먹어요. 몸속에서 살아가지고 계속 갉아먹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이 막 쓰러지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고래회충 익혀서 먹으면 괜찮다 얘기는 하는데 이게 찝찝하잖아요. 고래회충 예방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잘 보고 먹어라. 안 먹고 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공식품, 생선류의 가공식품 관련주들이 날라다녔고 상한가 치고 막 대형주가 막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고래회충 증가. 회를 먹고 몸에 이상 생겼다면 무조건 병원 가라.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난다. 자,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욕 때문에 고기도 못 먹어. 구제욕 때문에, 조리독감 때문에 또 치킨도 짜증나. 수산물은 또 고래회충. 그럼 우리 뭐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뭐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찝찝해가지고 고기도 못 먹어. 그래서 우리 방이 정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빵 먹으면 되지. 예? 생선도 못 먹어. 예?
소고기도 못 먹어. 치킨도 못 먹어. 그럼 피자 사 먹으면 되지, 피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한 종목이 MPK. 예. 그래서 우리가 거래한 종목이 MPK. 예. 우리 방이 오늘 MPK를 거래를 했어요. 예. 예, 거래를 했는데 이게 참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낙하법이죠. 단타매매. 짧고 이제 치고 나오는 그런 이제 방식의 단타매매인데.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기 돌려가지고. 예,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수동 계산기,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예, 인터넷 계산기. 자, 시가가 3,665원이죠. 3,665. 그리고 예, 종가가 3,915.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3,865원입니다. 그렇죠? 3,865원. 분봉으로 보실게요. 3,865. 자,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바로 반등 팔고 치워버렸어요. 예, 이제 욕심 있으신 분들은 또 뭐 다시 공략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매수해서 또 한 번 더 공략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한 번에 매매 끝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요즘에 고점이잖아요. 예, 두 번 뽑아먹고 세 번 뽑아먹고는 확률을 낮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예, 살짝 들어가서 예, 요렇게 그냥 반등 먹고 나왔어요. 괜히 질질 끌다가는 한 대 맞으면은 이 하락 추세에서 잘못 맞으면 진짜 멀리 갔다 와야 되거든요. 이틀 만에 끝날 걸 갖다가 한 3개월 있다 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이틀만 집 나갔다가 이틀만 집 나갔다 들어와야지 하고 나갔는데 한 3개월 뒤에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고 그렇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좀 생각은 괜찮았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수산물 문제 생기고 예, 소고기 고기 문제 생기고 예, 음식물마다 다 문제 생기니까 뭐 먹어? 생각해보니까 빵이 있더라고요. 빵이. 예, 대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삼립식품이 되겠죠. 삼립식품. 수산물, 소고기 이런 거에 문제 터질 때마다 예, 대체식품들, 밀, 옥수수, 곡물은 가죠. 네, 삼립식품. 지금 뭐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이건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자, 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래회충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서울시 관광체육국 신설 미래 먹거리를 잡는다. 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을 깊게 나옵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가장 크게 터지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생긴 게 있죠. 원래 고래회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래회충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날이 따뜻할 때 그때 많이 발생하는 회충이에요. 그 여름철엔 사람들 낚시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디시프리아, 정밀간타님, 기후사님, 바다님. 예, 왜 여름철에 낚시를 별로 안 예, 추천하는가?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이제 회원님들은 조사님들 새벽에 가잖아요. 날 시원할 때 가가지고 낚시하고 바로 아이스박스에 넣고 소금 뿌리고 얼음 딱 지어버려요. 그러면 신선도가 유지돼. 그런데 좀 어설프게 낚시하잖아요. 네, 바로 상합니다. 바로 상해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네. 고래회충은 여름철에 많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생겼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고래회충이 6월 달부터 발생을 해야 되는데 3월 달부터 발생했다. 여름이 더 빨리 온다. 그렇죠. 여름 관련주. 지금 참 애매한 게 이 신일 산업이 지금 굉장히 사실 살얼음판이잖아요. 살얼음판. 그런데도 지금 고가에서 막 놀고 있어 지금. 네. 아 이게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게 막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부지 문제라든가 충북 쪽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블랙아웃, 스마트 그리드 여름이 빨라진다. 그래서 신일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솔직히 둘이 싸우다가 그쵸 주주들끼리 싸우다가 한 명이 냅다 던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예, 어쨌든 산 건 아닌데 걱정하고 있어요. 예,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뭐 아니면 도예요. 네, 뭐 아니면 또 다른 여름 관련주를 또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네, 자 여름이 빨리 오고 있다. 미래 먹거리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은 먹거리도 많이 사라질 것 같다. 뭐 관련해서 예,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죠. 제빵업체를 방문한 김무성 대표. 왜 방문했을까요, 여러분들? 미래의 먹거리죠. 그래서 빵 하니까 삼립식품하고 MPK가 생각나던데
예, 삼립식품은 너무 높이 있고 MPK는 저점에 있고 그래서 MPK를 거래를 했어요. 네, 왜 MPK를 거래하셨는지 다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네, 피자도 어쨌거나 네, 빵입니다. 빵. 네. 자, 자취생들의 필수품은 냉동 볶음밥이다. 담배 끊기 힘드네. 편의점 담배 매출 상승에 안도. 예, 담배가 안 끊어진대요. 비싸면 비싼 대로 핀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들 참, 예, 안마의자, 그리고 택배, 3D 프린팅, 탈의실, 토익, 편의점은 진화하고 있다. 편의점이 하는 일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밥을 한 끼 식사를 하려면요. 9,000원, 만 원이에요. 그쵸? 한 끼 먹으려면은.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이라던가 알바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애들은 식당을 많이 갈 거예요? 아니면은 편의점을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어요. 학교 식당은 이용을 잘 안 한대요. 예. 학교 식당은 이용 안 하고 학교 식당에서 밥 먹으면은 예, 뭐 없어 보인다고 내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예, 막 학교 식당에서 밥 먹으면 없어 보여서 눈치 보여 막 이런 글이 있던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되지. 예. 그래서 막 혼자 뭐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뉴스 기사에 실려 있더라고요. 예, 댓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자,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단체로 가면 먹을 수 있는데 혼자 가는 게 이렇대요. 네. 일단은 뭐 편의점에서 별의별 사업을 다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거죠. 네, GS25는 복합기로 고객에게 컬러 프린트, 복사, 팩스, 주민등록번 출력. 와, 토익 성적표 발급. 대단하네요. 예. 회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법합니다.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편의점 부분. 자, 이런 것들 GS 리테일. 신규 사업 부분의 진출. 네, GS 리테일도 참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신호가 한번 나오실 때를 기다리긴 했었는데 예, 요하는 자리는 나오진 않았고 예, 걔네들끼리 예, 자기들만의 잔치를 했네요. 자기들만의 잔치를. 자, 다음 뉴스입니다. 황사 급증. 화장품 업계는 지금도 골드타임. 환절기잖아요. 환절기 때 피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데 여성분들은 피부만 좋아도 화장을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환절기 때 가장 심하게 생기는 게 바로 여드름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만약에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소개팅을 하는데 그 여자분하고 이제 소개팅을 하는 거야. 엄청 긴장되잖아. 여자분들도 긴장된 테고 남자도 긴장될 테고. 그런데 하필 오늘 목요일이야. 오늘 여드름이 한 3, 4개가 난 거야. 예, 그것도 입 위에, 입술 위에, 아니면 눈 밑에, 아니면 코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토요일 날 소개팅이야. 근데 목요일 날 밤에 거울을 보니까 코 위에, 입술 위에 여드름이 큰 게 2개가 났어. 큰일이죠, 여러분들. 큰일. 화장품 중에 피부질환 치료제가, 이 봄철 환절기 때 가장 많이 팔린대요. 그리고 1년 중에서 소개팅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네, 요 봄철이래요. 봄철. 따뜻한 봄이 오면은 연인과 함께 행락철 놀러 다니고 싶고 또 여름도 같이 보내고 싶고 가을에 손잡고 외롭지 않게 돌아다니고 싶고 봄철에 소개팅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은 지금 뉴스가 환절기에 많이 일어나는 피부 트러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피부 질환 치료제라든가 예, 여드름 치료제 요런 쪽 하는 제약회사들 그런 회사들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뉴스 하나 볼게요. 여드름 흉터 고민, 여드름 화장품 세트로 빛나는 광채 피부 연출, 쉽고 간편하게 예뻐지는 비법, 여드름을 없애자, 다이어트하자, 여드름 연고. 뭐 여드름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드름에 대한 뉴스, 환절기 피부 건조, 보습제 필요하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 원료 관련주 오르는 이유도 있고, 여드름 짜니까 피부가 상하죠, 여러분들. 예, 여드름 짜니까 피부 상하고, 그럼 살 좀 날라고 그러잖아요. 줄기세포를 향한 예, 의약품, 화장품들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 내일 우리는 이 관련주 하나를 공략을 합니다. 피부질환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해가지고 제약 관련주 몇 개가 예, 오늘 강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를 내일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직장인 49% 소개팅 첫 만남은 식사 후 커피를 마신다. 일단 커피는 절대 빠지질 않네요. 식사하면서 커피 디저트로 나오는 데는 안 가고 커피는 따로 마시는 데 가는가 봐요. 예. 원래 그 카페 같은 데 가, 그 어디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나면 커피 나오잖아요, 디저트로. 그런데 다시 또 커피를 마시러 가더라고요. 네.
자, 커피 판매량도 증가, 만남도 증가, 식료품 관련주들이 증가하는 또 타이밍이 왔다. 그렇죠? 행락철 때 또 많이 움직이고 스포츠 많이 즐기니까 운동화가 많이 팔린다는 거는 여러분들 운동화가 많이 팔린다는 말은 활동량이 많아지고 많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식료품 관련주 올라갈 것이고, 예, 커피 관련주도 식료품 관련주니까 또 올라갈 것이고, 자,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되겠죠. 네. 이제부터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네. 베트남에서 대리모 합법화를 시행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직업입니다, 직업. 돈을 받고, 그 상대방의 애를 낳아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합법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시작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불임이라든가 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베트남에서 실행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에다가 하나 또 추가하려고,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 간택마선이 지금 굉장히, 지금도, 예, 이렇게 한다네요. 일단 베트남 대리모 합리화. 합법화 요 뉴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간택맞선. 간택맞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한 3, 4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에 중개 결혼을 해서 국제 결혼을 가요.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예, 1,500에서 한 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 900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 쓰고 그리고 그 중에 한 10분의 2가 그 신부 측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뉴스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하러 가요? 가면은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면 베트남 여성분이 30명이 나와요. 예, 그 30명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절반을 잘라. 그래서 또 보고 그 중에 또 절반 잘라 보고 나머지 3명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만나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성분 골라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예, 시계 풀어주고 목걸이 풀어주고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미성년자까지 대리모부터 시작해서 간택맞선부터 아직까지 국제결혼 현장이 불법이 여전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 안 보이지만 그럼 결국은 대리모 그리고 이런 맞선 행사 소개팅 만남 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 예,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일명 뭐 아시겠지만 뭐 죄악주라든가 뭐 임신 출산 예,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 용품들은 전 세계 동남아시아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그 테마들 움직였죠. 예, 보령이 움직이고 아가방도 움직이고 그렇죠? 네. 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예, 움직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임신, 출산, 베이비 페어가 성행을 하고 있고 그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리고 중국 산하 제한 정책이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출산이 많아질 때거든요. 예, 그런 호재 때문에 움직인 게 가장 컸고 거기에 이런 뉴스들도 일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엄마들 직구에 유아용품 관련주 쑥쑥 나오죠. 바로 밑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방송은 많은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실 거예요. 증권 방송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답변해 주는 방송이 있고 그렇죠. 지금처럼 뉴스만 분석하는 방송이 있고 강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만 펼쳐놓고 이래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주구장창 뉴스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이평선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강사가 있고 저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매매 기법은 이미 예, 무료 교육이라던가 교재를 통해서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가주 주가방어, 상한가 1% 종가법, 낙하법 이런 모든 매매 기법들 전부 무료로 다 풀었었어요. 기억나세요, 회원님들? 네. 거의 6개월에서 7개월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매매 기법을 전부 무료로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맨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무료 방송을. 예, 맨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구매 예, 참고를 하시라고 매매 합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료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무료 강의하고 지금처럼 공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방송은 교재는 따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교재를 통해서 이제 뭐 시간적 추론법이라든가 시황 보는 방법, 뉴스 분석하는 방법을 책으로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요. 기법은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사라, 어디서 팔아라 이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교재만 갖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뉴스는 어떻게 됩니까? 뉴스는 교재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예, 업데이트가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밤마다 교육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시간적 추론법을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자동으로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할 필요 없는데 하는 거예요. 모든 차트상 신호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출산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장 2015년 1월 달에 분석을 끝냈고 들어갔던 부분이죠. 네이버 카페는 여러분들이 풍문 간파, 훈풍님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이버에서 풍문 간파 또는 전륜 이상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이 네이버 카페, 무료 교육 카페가 나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아용품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왜? 지금이 시즌이니까 많이 팔리는 시즌. 한국의 인구 2030년 5,042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엔 10명 중 3명이 노인이다. 야, 대단한데요. 노인복지가 움직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노인복지. 뭐 테마를 두고 이렇게 술술 돌고 있는데 참 이게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예, 정말 해결이 되기가 힘듭니다.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렇지만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강력한 테마는 될 수 없어요. 강력한 테마는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호가 나왔을 때 한 번씩 매매를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노인 관련주 중에서 그거 움직이잖아요. 효소. 왜 효소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곧 있으면 여름에요. 예, 우리 어르신들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비타민이라든가 종합 영양제 이런 거 파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올 여름에 노인복지, 노인 테마로 엮일 수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40대 이하, 귀농 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 복귀는 매우 축소되었다.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정착을 강화한다. 도시를 싫어서 농촌으로 떠나는 가구들 점점 증가한다. 야, 서울에서 시골로 많이 내려가는 거야. 예.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고 이룰 거 다 이루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돈도 많이 깨지고 공기도 안 좋고 뭐 불편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골 가서 농사 지어야지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집값 좀 떨어지려나 서울은 뭐 일부 지역만 이제 오르는 거고요. 문제는 지방의 집값이 올라서 문제지. 그분들이 와가지고 계속 살 거 아니야. 지방에 있는 땅값을. 예, 여기 예전에 뭐 저기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방에 뭐 땅 한 평에 40만 원, 30만 원 하던 거 지금 막 150만 원씩 한다고. 이분들이 돈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 안 사고 바닷가 마을에다가 펜션 짓는 거 아니야, 펜션. 바다 보면서 낚시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에 막 고래회충 올라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간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와가지고 전원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점점점 증가 추세.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네? 어떤 종목들? 이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겠죠. 농기구, 그러니까 결국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이런 여러분들 관련주들을 보실 때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로 오세요. 카페로 오셔가지고 여기 풍문간파 종목 분류라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뭐 무슨 관련주 쫙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트랙터 이런 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니까 에그플레이션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눌러보세요. 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즌이에요? 농사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농사철. 지금 농사철이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밑으로 쭉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조비 뭐 이렇게 해서 쭉 뭐 카프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카프로.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돼요. 풍문간파에는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귀농이라던가 이런 봄철 시즌 맞이해서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카프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계속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비료에 대해서 중국 수출이라던가 많은 필요가 있겠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뭐 이런 식물을 재배할 때 비료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천연 비료. 화학 비료를 많이 뿌려버리면 땅이 죽어버려요. 그럼 그 땅을 또 살리려면 또 천연 비료를 뿌려야 돼. 결국은 천연 비료가 답이죠. 4개월 후 한반도엔 최악의 폭염 가능성이 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전국 원인은 북극 빙하 면적이 감소했다라는 거. 장마 후 7월 8월에 폭염이 예상이 된다. 사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령화로 인해서 노약자의 사망 수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전국 40% 이상 넘는 그런 이제 최고 기온이 기록될 가능성도 올해 있다. 올여름 무진장 더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오든 안 오든 우리하고의 지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다라는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 온다라는 가능성. 왔다가 아니라 온다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주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미라클님. 스파더맨님, 홈퐁님. 걔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른 종목들 또 뭐 있으니까. 아니었으면 잡았지 벌써. 아니었으면은 옛날에 신일산업 잡았어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골로 가면 어떡해. 다음 뉴스입니다. 성폭행 범죄 27,000건 육박. 1년 만에 27% 증가.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법으로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낙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많아지면 계속 출산이 강제적인 출산이라든가 강제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튼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안 부분, 가로등, CCTV, LED 이런 쪽인데 아깝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날 풀리고 여름철 되면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해서 코맥스를 우리가 거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본전에 팔았는데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하루만 더 버틸걸. 고점이라고 쫄아가지고 본전에 던졌더니 그 다음날 바로 반등해버리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무서운 세상 그렇죠. 가로등 LED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름철 범죄는 폭증합니다. 왜?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노출의 계절. 그리고 해변가 이런 데서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가씨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범죄에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 심해질수록 범죄에 노출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름철 이런 범죄 부분 상당히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이런 일 안 일어나야 되는데. 무한도전 오늘 중국판 제작 의향서 체결. 대륙을 잡을까. 무한도전의 포맷을 드디어 중국에서 가져갑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줬겠죠. 포스트 이제 무한도전이 중국에서도 반영이 되는데 자, 무한도전에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각종 소속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익관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한도전에 무엇을 유통하는데 중국에서 사간다. 그럼 MBC가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MBC가 다 먹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뭐 담당 있단 말이에요. 하나 먹기야. 우리나라 최고의 예능 무한도전. 중국에서 어떤 또 효과를 거둘까 기대가 되는 거죠. 강재규, 최동훈, 이준익 2015년 스크린 1000만 감독들의 귀한. 자, 여름철에 시원하고 SF, 뭐 액션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장중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장중에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뭐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영화가 언제 개봉하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작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다 1번, 작다 2번. 영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번, 작다 2번. 2번 누르시는 분은요. 진짜 초보예요. 진짜 초보. 진짜 멋진 음악이 나온다. 진짜 멋진 영화가 나온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대작들. 뭐 있어요? 쥬라기 월드가 6월달에 개봉 예정이죠. 여러분들. 쥬라기 월드 6월달에 개봉 예정. 샌 안드레아스라고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영화 6월달에 하죠. 와,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와 대단하거든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는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예, 이게 그 대지진 이야기거든요. 대지진 이야기. 엄청나게 예, 스케일 커요. 예, 엄청나게 스케일 크고 이거 틀어도 되나 지금? 예, 잠시 예,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I cannot emphasize this enough. You need to get out. And I mean now. Because even though this is happening here in California, you will feel it on the East Coast. Everybody down!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의 영화. 샌안드레아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일단 돈으로서는 먼저, 네, 주라기 월드. 어벤져스 4월 23일, 주라기 월드는 6월달, 샌안드레아스 6월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그쵸? 암살. 그런 영화도 있고, 터미네이터 5 있고, 내부자들. 6월달에 나오는 영화들이 정말 많아요. 6월달. 왜? 방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6월달에 방학을 하기 때문에 이때 영화들이 밀집이 돼 있어요. 6월달에. 종목들 뭐 있겠어요? 당연히 뭐 배급사라던가 영화관이라던가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예, 호황기에 되겠죠. 6월달이 엄청나게 방학이잖아요, 여러분들. 겨울방학보다 여름방학이 더 길어요. 예, 지금 뭐 조절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여름에 또 폭염이 되면은 휴행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죠? 휴교를 한다니까 폭염이 되면은. 영화들이 올해 6월달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재미난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요. 영화관들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어떻게 차트상의 신호가 나오거나 저가주 주가 방어가 나오면은 스윙으로 가져가고 기준봉이라든가 상한가 나오면 종가법이라든가 기준봉 단타 매매로 대응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4월달부터는 영화 관련주를 관심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 추론법, 우리 투매 추론 매매 기법서에 있는 시간적 추론법이죠. 예, 영화 관련주들 관심 깊게 예, 보셔야 되겠어요. 영화, 배급사, 영화 주인공 관련주 이런 것들 누가 대박을 칠지는 몰라요. 그렇죠? 누가 대박을 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풍문간파,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 원료 특강이 다음주 23일, 다음주 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월요 특강 예약은 내일 밤까지 예약을 받고 내일까지 예약이 마감이 됩니다. 대기준봉 단타매매 공격적 전략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요. 참여를 못하셔도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교재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셨다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개별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또 다른 부분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기법서라든가 교재 그리고 방송에 참여는 풍문간파.com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고 풍문간파 네이버 카페에서 또 공부하시고 그렇게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락 파동이 크게 한번 온다니까. 조정이 없이는 상승도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조정이 없으면 상승도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내일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음 주 장세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또 풀어나가야 될지 뉴스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매매 기법
그리고 제가 만든 매매기법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매기법을 만들었어. 아니면 책을 보고 배웠어. 아니면 제 매매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보려고 공부를 했어. 어쨌거나 어떤 매매기법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좋은 종목을 택하는 것. 좋은 종목 택하는 거. 어차피 오를 종목을 택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기법이 거의 대부분 다 잘 맞는다. 결국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무엇을 보고? 뉴스를 보고 뉴스 매매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드는 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뉴스는 시황입니다. 시황. 지금 시장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거래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왜 갖고 있겠어요, 그 주식을? 상식적으로 그런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뉴스에 계속 언급돼. 아, 뭐 할지도 모른다. 뭐 할 것 같다. 뭐 수주할 것 같다. 뉴스에 계속 거론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만져보죠. 찔러보죠. 사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급이 붙고 주가가 오르거든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 관심은 무엇으로 이끌어내느냐? 뉴스죠, 뉴스. 지면,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이런 뉴스들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고 그런 종목들이 호재를 탄다. 그런데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죠. 변하지 않는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변동사항이 없는 좋은 뉴스를 여러분이 골라야 한다. 뉴스를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시황이라고 할게요. 좋은 시황의 종목을 골라야 한다. 그런 시황에 대표되는 뉴스들을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매매 기법을 하건 확률은 높아지겠죠. 왜? 수급,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기원아 어서 오고. 자, 그러면은 내일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갈 뉴스들 한번 보도록 안 나는데 콜마 BNH, 콜마 BNH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면은 일반 화장품 관련주하고 얘네들이 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단 뭐 예상대로 그런 종목들이 올랐네요.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쁜 아가씨와 멋있는 또 남자분이 사진 딱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봄철 뭐겠어요? 뭐 소개팅, 만남 뭐 이런 의미의 사진인데 좀 주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대부분 내용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자,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 뭐였을까요? 오늘 뉴스 틀 때마다 나온 거. 자, 오늘 키워드들 중에 지원 그렇죠. 중동 가라. 자, 음성화 하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회원님들을 위해서. 자,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1번. 네, 알겠습니다. 방송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이다. 1980년도인가요? 70년대. 1970년대, 80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한때 유행이 그거였어요. 흐름이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 가서 돈 벌어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40대 회원님들. 지금 30, 40대 회원님들의 부모님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중동에 가셔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가면 대부분의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지 어디 계셨냐 하면 쿠웨이트에 가 있다. 사우디에 가 있다. 거기서 돈 보내준다. 이 지방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돈 벌러 중동 가서 이제 막 석유하고 기름 이렇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귀중한 돈 한국으로 송금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 몫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경제 발전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어른들은 정말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 영웅. 자, 박근혜 대통령 중동 진출 제도약을 위한 하늘의 메시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플레이 버튼 누르면 치킨 광고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처음 무역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풍문 간파로 검색을 해주세요. 자, 네이버에서 풍문 간파 또는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신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될 부분이죠.
자, 네이버 풍문간파 전륜 이상형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3월 23일 날, 자, 3월 23일 날 월요 특강,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 특강이 있습니다. 예약은 내일까지고요. 예, 내일까지만 예약을 받고 그 이후로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 특강이 3월 23일 날 계획되어 있고 기존의 계획대로 똑같아요. 만약에 3월 23일 날 월요 특강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 회원님들께 네, 뭐 동영상의 뭐 이메일 전송, 뭐 교육자료 이메일 전송 또는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예, 만약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날 밤 10시부터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월요 특강 예약은 신청하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네, 내일까지만 예, 신청이 가능하니까 공지사항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방송국에 잠깐 출장이 있어가지고 예, 서울 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스케줄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네,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꼭 예,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도록 할게요. (3월 20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동, 피부관리, 광화문, 귀농, 냉동식품, 황사, 소개팅, 무한도전, 개봉 예정작. 뭐 뒤에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끊었습니다. 제가 화장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화장품 판매 관련주 말고 제약과 약품 이런 쪽으로 연관된 화장품 쪽을 봐라.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 말고 원자재, 원재료가 되는 화장품 관련주를 사라. 네,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죠. 그렇지 않아요? 예. 네오팜, 대봉 LS, ACT 그리고 콤 뭐죠? 네, 콤 뭔데? 네,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갑자기 기억 9일 목요일 예, 야간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수 어땠어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와, 이게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가더니 그냥 밑으로 슝! 그렇죠. 그 다음에 반발 매수가 싹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 예, 이게 참 웃긴 게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흔들기 장에서는 꼭 종목들이 자기 집 놔두고 남의 집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지수가 빠지면서 이 A라는 종목에서 지수가 빠지면서 A라는 종목의 주가가 빠졌으면은 지수가 다시 턴 어라운드를 하면은 그 빠진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빠진 종목은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으로 막 물량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쵸?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전문적인 용어로. 예? 분명히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꼭 남의 집에 들어가. 예,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장세라 그러죠? 예, 불륜장세라고 그러죠. 불륜장세. 예, 꼭 남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네. 분명히 나갔던 집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꼭 어문데 들어가고 있어요. 물량들이. 그래서 지금 뭐 A라는 종목이 5%를 빠졌어. 그러면 돌아왔으니까 5%가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런데 다른 종목이 5%가 올라가잖아요. 네, 참 변덕도 심하고 그런 장들이 항상 예, 고점에서 나와요. 고점에서. 코스닥도 고점이고 코스피도 고점이고 그나마 코스피는 중동 효과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금리 또 인내심에 대해서 또 살아남았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죠. 예, 코스닥이 상당히 예, 조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감상 종가 마감상 예, 큰 폭으로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거. 예,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쩔지 몰라요. 예, 일단 여러분들에게 단기 하락과 보합이 연속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네. 단기 조정의 보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 여름 가까이 가면은 예, 우리가 큰 호재가 없는 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제 이야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뭐 맞는 건 아닌데 예, 지난번에 너무 잘 맞췄잖아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 예, 이번에도 한번 예,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셔야 될 예,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원래 2월달, 3월달이 힘든 장이야. 근데 2월달, 3월달 이렇게 진흥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중동에 예, 분명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한 방울 안 나가잖아요. 기름 한 방울.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나라를 통해서 좀 뭔가 예, 시너지 효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20대 가서 돈 벌어 와라. 너희들 그걸로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빚도 청산하고 등골 브레이크 언제까지 할 거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표현을 하신 거죠. 답답하니까. 네, 누가 봐도 답답해요. 솔직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시대가 변하면서 자식들 굉장히 예, 다독거려가면서 밥 먹이고 굉장히 귀중하게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때라든가 해외 가고 막노동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일은 어디 있어요? 다 없지. 이미 뭐 운 좋은 애들 다 찾고 점점 힘든 일을 기피하다 보니까 예,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또 늘어간다.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박 대통령이 제2의 중동 부문 경제 제도약을 위한 하늘의 메시지라고 예, 중동 순방 성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뭔가 하나의 업적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중동 여러 국가에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서 산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또 대단하잖아요, 그쪽 기술로는. 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진출에 대해서 예, 지원을 많이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넘쳐나고요. 여기다가 이제 강력한 말이 이거죠. 박 대통령 청년 다 중동 가 텅텅 빌 정도로 해봐라. 자, 이 중동 가면 군대 빼주나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가 중동으로 청년들을 보내서 청년 일자리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네. 군대 빼주고 중동에다 보내면 돼요. 돈도 많이 주고 예? 월급도 타고 이러면은 예,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A님한테 중동 가라고 이래버리면은 예, 또 얘기가 틀려지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 청년 다 어디 갔냐?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봐라. 좀 열정적으로 해봐라. 이제 열정페이 또 얘기 나온 건가요? 그러면은 예, 일단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이 얼마나 화급한 일이냐. 그런데 국내에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데 가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얘기죠. 네. 국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